자, 이번에는 증권가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구조 개편이 지나가야 목표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할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원전 투자와 재무 개선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향후 AI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LLM 그리고 AI 칩 개발과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솔루션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KT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높아지는 사양에 그리고 신규 사업의 강력한 실적 견인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기존처럼 스마트폰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신증권의 분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언을 하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은 기존 분할 합병 계획에 따르면 어제 두산 로보틱스 주가 63,900원 기준 주주 손실 14.5%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는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인 2850원으로 상승해도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합니다. 기존 분할 합병 구조에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 0.75 대 0.25는 각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아닌 장부가의 기준인데요. 신설 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두산밥켓 지분 46.1%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됩니다. 대신증권은 존속법인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분할 합병을 통해 1조 2천억 원의 투자 여력을 마련하고 향후 한국형 대형 원전, SMR 수주 등을 위한 설비 R&D 투자를 하고 일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 금액 한도인 6천억 원에 이른다면 의미가 훼손될 수 있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할 합병 딜 자체만으로 또 주주의 손해가 없어야 된다라면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을 순자산가치 기준인 0.89 대 0.11 수준으로 변경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최소화돼야 하며 두산밥켓 지분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5.4%를 웃돌아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을 했는데요. 분할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체코 원전 수주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5, 6호기, 폴란드 원전 2기 수주 등이 기대가 된다면서 이를 감안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 목표 주가는 두산밥켓의 실적 전망 하향, 시총 하락을 반영해서 26,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최근 움직임 보시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에 대한 대신증권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무선 통신 사업자 1위 사업자로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AI를 선도하면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려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 AI 전략을 공개했는데 1단계 AI 인프라를 거쳐서 2단계 AIX 그리고 3단계의 AI 개인 비서를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지난 1년간 더 구체적으로 AI 전략이 진화했다면서 과감한 외부와의 협력, 자체 솔루션 개발의 투트랙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GPU 클라우드 기업 람다에 지분 투자를 했으며 텔코 LLM을 구축했는데요. AI 관련 매출 비중은 2022년 9%에서 2028년에는 36%로 확대하고 연평균 성장률 26%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목표 주가는 77,000원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우상향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6만 원 전후에서 저항 느끼며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58,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종가는 56,500원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DKT에 대한 KB증권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3,711억 원, 영업이익이 2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4%, 5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의 고사양화와 IT OLED 사업의 성장, ESS 등 신규 사업의 강력한 성장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따라서 내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40에서 60% 내외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본업이 회복을 하고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IT 디바이스의 OLED 침투율 증가하면서 또 이 연성 회로 조립 모듈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기능 확장에 따른 발열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서 에폭시 몰딩을 사용한 SPCM의 도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사업으로는 무선 충전 모듈을 기반으로 한 전장 사업, ESS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른 매출의 급성장 예상을 해줬습니다. DKT는 과거 보안 투자와 신규 사업을 위해 전환 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단 0.9%에 불과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환율 변동성 확대가 꼽혔지만 신사업과 본업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성장과 오버행 이슈 해소에 따른 매수 전략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6,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던 리포트였습니다. 주가는 올해 5월 전후에 121선과 201선을 깔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60일 이평선에 대한 좀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이러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일지 올해 내년 실적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 DKT 어제 종가가 11,100원에 마감됐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